정말 많이 뛰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러닝은요 근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체중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인 분들이 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속도일 때가 살이 좀 잘 빠지나요? 내가 비만이다. 러닝머신에서 보통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 보면은 체중이 줄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러닝을 병행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 은퇴하시고 나서 살이 많이 찌셨었다면서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쪘어요. 1년에 1kg씩 찌더라고요. 아, 서서히 쪘군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한 97kg까지 나갔습니다. 완전 뭐 고도 비만 수준인데 지금은 77kg까지. 20kg 넘게 빼셨네요. 예, 거의 20kg 뺐죠. 그 몸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처음에는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식단 관리. 체중을 안 줄이고 뛰면은 관절이라든가 근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식단을 뭘 하셨는지? 점심 한 끼는 제대로 먹고요. 네. 아침은 계란 2개 먹고 삶은 계란, 뭐 쉐이크도 먹고요. 아, 단백질 쉐이크 같은 예, 거. 단백질 쉐이크라든가 중요한 건 저녁이더라고요. 저녁은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부담 없는 식단으로 먹는 거예요. 무거운 식사는 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저녁 식사를 엄청 관리하셨네요. 그렇죠. 점심을 가볍게 먹으면은 저녁에 많이 먹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점심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살 찌신 분들은 일단은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빼면서 어느 정도 체중을 줄이고 나서 러닝을 가볍게 하는 거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많이 뛰는데 그만큼 살은 안 빠지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살을 빼려면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달리기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적당한 러닝은요 오히려 체중이 안 줄어요. 근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체중 변화가 그렇게 없어요. 어느 정도 훈련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일단은 비만인 사람이 뛴다는 것은 어려워요. 체중이 나가는 상태에서 러닝을 하게 되면 관절과 근육을 다칠 수가 있어요. 아,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좋은 운동을 그만둬야 돼요. 특히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처음에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단 고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속으로 저속으로. 천천히 걸음걸이 속도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보통 한 5.5, 6 정도 놓으면 이제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 정도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뛰다 보면은 부담이 없어요. 걷는 속도니까 거기서 올리지 마요. 몸을 만들어야죠. 거기서 올리면 안 되죠. 몸을 만들어서 그 페이스로 30분을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40분을 뛰는 몸을 만들어야 되죠. 그 40분을 계속 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중이 빠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7로 올려야 되는 거죠. 7로 올려서 다시 또 3, 40분 뛰는 거죠. 그리고 다시 7.5로 가고 8을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날 잡고 뛰는 게 좋은가요? 매일 뛰는 게 좋은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아닌가, 그리고 몸을 쓰는 사람인가 몸을 안 쓰는 사람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날 잡고 뛰게 되고요. 매일 뛰는 거 다 좋아요. 뛰면 다 좋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뛰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아침에 뛰고 나면요 피곤해져요. 몸이 집에 가자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 빨리 씻고 자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침에 뛰어야 돼, 나오기 전에. 근데 저녁에 뛰잖아요. 정신이 맑아져요. 컨디션이 올라와. 갑자기 술 있잖아요. 잘 들어가요. 아, 진짜요? 뛰고 나서 마시는 술은요 엄청 맛있어요. 그 맛에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에 뛰어라. 출근 전에 뛰고 나가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그 92년도에 마지막에 그 몬주익 언덕이 엄청 선수들한테 부담을 주는 언덕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언덕 구간에서 스퍼트를 내셔서 역전하신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2km 남겨놓고 상대 선수를 떨어뜨리려고 둘이서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엎치락뒤치락 한 3분인가 5분인가 많이 하고 했죠. 마라톤을 그렇게 손에 땀을 쥐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승부는 내리막에서 났어요. 아, 그래요? 오르막에서 계속 치밟고 가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제가 승부를 냈죠. 어떻게 승부가 나냐? 자, 오르막에 딱 섰어요.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오르막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뺐겠어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올라왔으니까 내리막은 조금 5초 정도라도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탄성으로 가고 싶죠? 살짝 느낌을 주고 다시 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회복을 주면 얘도 같이 회복 주는 거 아니에요. 회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서자마자 바로 쏜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여기서 내가 승부수를 띄우지 못하면 내가 오늘 얘한테 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는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5,000m, 1000m에서 금메달 딴 선수예요. 평지로 가면 불리했군요. 예, 스피드가 좋은 선수야.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운동장에서 꼬리 점이 보이는데 거기서 힘 안 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빠져도 한 방이 있단 말이야,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 한 방을 못 쓰게 하려면 그 전에 나는 이 선수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 선수는 운동장까지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랬고, 이 선수의 장점과 나의 장단점을
점을 가지고 게임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르막에서 계속 얘를 떨어뜨리려고 쳤어요.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에서 다시 쏜 거예요. 그 얘가 거기서 두 손 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더 칠 수 있냐 이건. 칠 수 없는 상황에서 치고 나간 거예요. 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달려나갈 때 그게 승리자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요. 안 치면 은메달이에요. 쳐서 실패하면 순위권 밖으로 나가요.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왜 쳤어요? 은메달이라도 따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빵으로 갈 수도 있죠. 선수 입장에서 너무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무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왜 하필 일본 선수랑 붙은 거예요 이게. 결승 지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얘를 이기게 되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멘탈을 잡을 수밖에 없죠. 도 아니면 뭐다? 도 아니 뭐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치고 나가야죠.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일본 선수인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3번의 경기를 했는데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때 2등이 다 일본 선수였어요. 또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참 공교로워요. 혹시 경기 이후에 모리시타 선수를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만났죠. 일본 가서 만나면은 뭐 바로 제 왔다면은 달려옵니다. 그래요? 그날 경기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까, 두 분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모리시다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는 질 줄은 몰랐대요. 질 거라고 생각 안 했군요. 무조건 자기가 잡은 게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진 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한테 항상 마라톤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방심하지 말라. 그 올림픽에서도 느꼈던 교훈인 거예요. 언덕 올라갈 때까지도 자기가 이길 줄 알았나 보죠. 이겼다 생각인 거예요. 근데 승부가 거기서 터질 줄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를 좀 더 여쭤보면 진짜 50몇 년 만에 금메달 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라톤에서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았고 소위 마라톤을 뛰어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하신 거잖아요.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마라톤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1500m, 5000m 선수였어요. 중장거리였군요. 그때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장거리 선수일 때 마라토너라는 말을 썼습니까? 중장거리 선수가 마지막 최고 경제가 마라톤인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세계 육상 선수권대 5000m, 1000m 금메달 딴 애들이 나중에는 뭐 합니까? 마라톤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키우는 꽃이에요. 제가 1500m, 5000m를 뛰면서도 마라톤의 꿈을 가졌는데 그 당시 2시간 10분 벽을 돌파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선수가 10분 벽을 돌파하는 선수한테는 당시 1억의 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돌파만 하면 예, 먼저 깨는 선수한테 1억을 줬어요. 2시간 10분을 한 명이라도 깨면 너는 1억 준다. 그렇죠. 누가 1억을 줘요? 국가가? 아니 국가가 아니고 이제 코롱에서 상금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받았겠죠. 당시 한국 기록이 2시간 11분대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마라톤 기록의 변천사를 보면 2시간 10분대, 9분대가 없어요. 그걸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11일 다음에 8이네요. 11에서 8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 마라톤을 세계 반열에 바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버리는 거예요. 92년도에.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내 이후에 선수들은 나를 보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하면은 황명조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그때 황명조 키즈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 금메달 따고 나서 시골 동네 애들 다 뛰고 있었다면서요. 박세리가 골프에서 하고 나서 다 골프 치고 있고, 박찬호가 야구할 때 다 뭐 야구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제가 금메달 따고 시골에 마라톤 시작한 애들 많아요. 그때 마라톤 기반이 많이 갖춰졌죠.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 저희 마을이었어요. 3km로 가야 되고 끝나면 3km 집에 와야 돼요. 차가 어디 있어요? 6년을 걸어 다녔잖아요. 학교 갔다 집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저를 맞이해야 됐잖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제주도 분이신데 물질하는 해녀분이셨어요. 어디 가야지 계신 줄 알아요? 바닷속에. 바닷가에 가야지 있어요. 저는 항상 바닷가 가요. 저희 엄마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제 보면은 할 일 없잖아요. 보고 있다가 숨을 참아봐요. 같이. 엄마가 들어갈 때 숨을 팍 참아요. 우리 엄마가 안 나와요. 난 도저히 숨이 쉬어야 돼요. 바깥에서도. 그 숨을 쉬고 있다 보면 한참 뒤에 저희 엄마가 올라와요. 예. 그래서 내가 뛸 때 뭔 생각인지 알아요?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뛴 거예요. 정말로. 예.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자. 죽도록 뛴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는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잖아요. 저는 코하고 입이 열려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달리기지만 코하고 입은 열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전 숨 넘어가도록 뛴 거예요. 엄마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기량이 일치월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올라오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이제 성장했고. 그것도 궁금한데요. 처음으로 완주하셨을 때 몇 살이었어요? 올림픽 뛰기 전에 팀 선배 페이스메이커로 나갔다가 얼떨결에 완주했어요. 아, 진짜로요? 뛰려고 해서 뛴 게 아니었어요.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라톤 뛰려고 출전한 게 아니고 선배 팀 동료 선수 물 좀 잡아주다가 중간에 나오기로 해가지고 나갔어요. 나오기로 했는데 뛰다 보니까 그냥 다 뛴 거군요. 그 뛰다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옛날에는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후배들이 잘 뛰잖아요. 저를 발을 걸어서 저를 넘기더랬어요. 어린 놈이 갑자기 30km쯤에 왔으니까. 좀 뭐야. 그러고도 뛰어가지고 1등이랑 1초 차로 골이 냈어요. 그 당시 기록이 2시간 12분 38초인가? 요즘 애들 12분 35초면 전국 1등입니다. 야, 근데 처음으로 뛴 기록이 중간에 누가 발 걸어서 넘어져 그러면서 뛴 거네요. 그럼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랑하는 건데요. 자랑하시라고 모신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는 왜 옛날처럼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는 건가요? 제가 2시간 8분 뛸 때 올림픽 참가했거든요. 그때 세계 기록이 2시간 6분 50초가 한참 동안 안 깨지고 있었고, 그럼 기껏 2시간 7분 8분 대 선수들이 금메달 놓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볼 만한 경쟁을 갖추고 저는 올림픽에 나갔고요. 지금 일본도 2시간 4분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시간 10분 이내를 못 뛰고 있어요. 세계 탑 클래스의 선수들하고는 10분 늦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분이면 몇 킬로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동호인이지 그 선수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대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같이 노는 거죠. 그런 거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수들을 내가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 올림픽 금메달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선수를 내가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기껏해야 국가대표예요. 이번 전국체전에서 대표 선수가 되고 메달 따고 뭐 이 정도예요. 요즘은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 따도잖아요. 연봉 많아요. 아 그래요? 1억 넘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받기 때문에요. 국가대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기준 기록을 통과 못해서 올림픽 자체에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딱 하나예요. 연습이 안 됐으니까 못 뛰죠. 그러니까 왜요? 우리나라 전통이 있잖아요. 뭐 황영주 선수, 이봉주 선수 전통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올림픽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게 당연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있을 텐데 그게 왜 끊어진 거냐?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저도 지도자지만 내만큼 훈련 못 시켜요. 제가 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다 그만둡니다. 못하겠다고. 저 때는 선수는 많았어요. 여기서 잘 못 뛰잖아요. 그만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선수가 없어요. 지금 1등이 누구예요? 제 운동할 때보다도 더 쳐져 있잖아요. 제가 운동할 때 월 1,700~800km를 뛰었어요. 요즘 애들은 반도 안 뛰어요. 반도 안 뛰고 어떻게 그렇게 뜁니까? 훈련 강도하고 훈련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오겠어요? 지금은 세상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기웃거릴 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과 에너지가 빠지는 순간 기록과 순위는 멀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순간 멀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동물처럼 오직 뛰는 것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진 애를 가지고 내가 뭘 얘기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선수한테 얘기하면 선수들이 됩니까 이게? 생각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도 마라톤이라는 경기 종목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쓴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럼 좀 근본적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수 때는 왜 뛰셨고 지금 우리는 왜 뛰나요? 전 선수는 직업 선수잖아요. 살기 위해서 뛰는 거죠.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지금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죠. 아니 그래서 다시 이제 마라톤에 뛰시려고 그 도전하는 걸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몇 살 때 뛸 거냐? 그 나이 때는 몇 분에 들어올 거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상당히 안 궁금한데 저는 제 몸에 맡겨서 물 흐르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완주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요. 중간에 우리 선수들 멈추는 거 봤습니까? 멈추면 안 되죠. 제 올림픽 경기 때 걸었어요? 아니요. 완주는 주자가 뭔 주자입니까? 달릴 주자. 달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이 얼마나 위대한 운동인지 압니까? 꼴찌도 끝까지 들어갑니다. 메달을 밖에 있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럼 다 포기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이미 순위권 바뀐지 알아도 끝까지 가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완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올림픽에서 마라톤은 제가 운동할 때도 마지막 메달이었거든요. 폐막식 때 했잖아요. 폐막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장 문은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어요. 문 닫혔잖아요. 운동장에 사람이 많잖아요. 못 들어와요. 꼬리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인생의 그 휴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 구간을 뛰어서 꼬리를 하는 그런 프로 못 보셨어요? 못 봤지만 정말 감동적이네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마라톤 가보면요. 30km 넘어서 다 걷고 있어요. 아 그래요? 풀코스 마라톤을 40.19km 뛰고 왔다. 중간 드문드문 뛰었을 거 아니에요. 완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쉬고 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군요. 그래서 골인점에 피니셔를 하잖아요. 그래서 골인 했다라고 골인 메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완주 메달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주는 올해도 할 수 있어요. 언제쯤 얘기하니까. 목표는 안 쉬고 뛰는 거군요. 그거는 그 뒤에 또 문제인 거예요. 목표 기록을 이야기할 때 하프코스 가고 풀코스를 완주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기록이 땡겨지겠죠. 내가 뛴다면은 편하게 서브스리는 하겠죠. 그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서브3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몸은 기억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안 했지만 선수는 선수예요. 선출과 일반인들하고의 차이는 큰 거예요. 어떤 애들이 선수가 되냐? 타고나야 됩니다. 근데 그 타고나는 게요. 신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어릴 때 동네에서 1등 하는 애들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께서는 가을 운동회를 하는 세대죠. 근데 그 가을 운동회 때 보통 자기 반에 그 5명에서 1등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누군가 하겠죠. 1등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예. 1등 어렵죠? 예. 그 반에서 1등을 해야 되고요.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뛰는 애들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한 거 아니에요. 근력과 순발력과 그런 모든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내가 큰 실수를 했거나 그럴 때 좌절하기 되게 쉽거든요. 내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힘들어하기. 그런데 이 자리에 모시는 대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엄청난 실패,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셨더라고요. 혹시 과거에 큰 실패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마라톤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그냥 마라톤이 어려웠습니까? 마라톤을 할 수밖에 없는 내 팔자가 어려운 거예요. 팔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아니 팔자죠. 내가 이 힘든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42km 뛰어야 되잖아요. 특히 올림픽 마라톤 경기는요. 일단 더워요. 달리기는 10도 이내에서 선수들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땀을 많이 안 흘리기 때문에 체력이 덜 소모가 돼요. 30km 뛰면은 평지에서 뛰어도 힘들어요. 제가 뛰었던 몬주익 언덕은 어떻습니까? 오르막이 이래요. 남산 코스 몇 배예요. 올라가는데 기록이 잘 나와요? 안 나오죠. 힘들잖아요. 제가 운동하면서 뭔 생각했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마라톤이냐? 제가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빨리 그만두는 거 있어요. 정말 힘들었군요. 예, 사람들을 제 은퇴를 아쉬워했지만 제 목표는요. 빨리 이 힘든 거를 끝내는 게 내 목표였어요. 사람이 체력적으로 힘들면 어떤지 알아요? 이 마음이 약해져요. 저는 뛰다가 힘들어서 달리는 차에 치여 죽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힘든 걸 끊으려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생각이 아니고 저는 들어갔다니까요. 아, 들어갔어요? 죽으려고요? 그날 80km 뛰는 날이었어요. 5시간을 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실눈을 떠요. 보폭을 짧게 뛰면서 뛰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한 발 한 발이 고통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멈췄죠. 근데 저는 뭐가 있습니까? 내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뛰려면 이 고통을 견뎌야 되거든. 그 80km 훈련하러 그 스케줄은 내가 낸 거예요. 누가 시킨 훈련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40km로 빠른 속도로 뛰려면 80km를 뛰어야지 40km를 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나는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올림픽 금메달은 신을 감동시킬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만 신이 선물한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라고 뛰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만 선수들이 깔짝깔짝 하는 척해요. 뒤에서 놀고 앉아있고. 그 운동이 아니잖아요. 누가 지켜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노력을 해야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는 교훈이 내가 노력하는 게 그게 신을 감동할 정도가 돼야 성공한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노력하지 않고는 어떻게 일가를 이루겠습니까? 그 정도 노력하면 진짜 무슨 분야든지 성공하겠네요. 이게 즐거운 인생이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것은 그게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산 뛰는데 산 뛰기 싫어요.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내가 힘들고 안 돼. 그럼 그게 내한테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네요. 특히 마라톤은 우리 인생이 비유합니다. 아무리 저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도 내가 힘들 때 대신 뛰어주지 못해요. 스타트 라인에서 골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 쉽게 처리돼요. 내 의지대로. 근데 그걸 잘 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뛰기 위해서 훈련이 더 힘든 거예요 또. 시합이 힘든 게 아니에요. 시합은 한 번 뛰면 끝이에요. 이거 한 방을 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잘 뛰면은 저 사람이 운이 좋잘 됐고 자기 노력이 지금 안 됐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런 것부터 하고 하는 거야. 왜냐? 1등은 내밖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올림픽 금메달은 내밖에 없으니까 금메달 따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 말하는 순간 갑자기 뭐 건방지다 뭐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걸 마라톤으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인생 전반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절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네요. 황영조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절실하게 스스로를 담금질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